유지, 아까 키워드는 또였었죠. 이번엔 유지입니다. 무슨 얘기냐? 양문석 갈등 커져도 이재명 그 얘기 그만. 양문석 후보에 대한 이 막말 논란 굉장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커지고 있지만 이재명 대표 그 얘기는 그만하자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논란이 큰데 그 얘기 그만하자, 이 얘기는 저희 키워드 유지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기사 이어서 보시죠. 국민일보 나의 제목을 이렇게 뽑았습니다. 민주, 양문석 공천 유지 가닥. 이 책임물을 지는 국민이 판단. 여기서 말하는 이는 이재명 대표입니다. 이재명 대표, 책임을 물을 지는 국민이 판단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건데요. 직접 들어보고 오실까요? 양문석 후보의 발언 지나쳤죠. 그리고 사과해야죠. 과거에도 사과했던 걸로 압니다. 또 사과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의 책임을 물을 것인지는 우리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걸로 생각합니다. 잘못된 거 맞습니다. 그러나 기준은 동일해야 된다라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양문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근데 양문석 얘기는 그만하시면 좋고요. 방통위원 시절에 그 KT로부터 네, 양문석 얘기는 이제 그만하시고 딴 얘기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자,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못한 거 맞다, 사과해야 된다. 하지만 거기에 대한 판단은 국민들이 책임을 물을지 여부는 국민들이 판단하지 않겠냐. 근데 기자들이 좀 더 물어봤죠. 양문석 이렇게 막 얘기를 하니까 그 얘기는 그만하면 좋겠습니다 하다가 기자회견을 종료를 했습니다. 근데 이 얘기인즉슨 서영주 대변인님, 네. 지금 뭐 약간 유지 가닥 뭐 이랬거든요. 유지입니까? 뭐 당대표께서 유지를 하겠다는 의지가 강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지하고 봉합하는 수준에서 끝날 공산이 크지 않을까. 하지만 이제 공동선대위원장이 김부겸 전 총리께서 또 의지가 강해요. 네. 양문석 후보에게 엊그제도 그랬지만 여기까지는 지켜보겠으나 추가적인 어떤 발언들이 더 나오게 되면 그때는 양문석 후보 보고 책임을 져야 될 것이다. 가만히 있을 수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렇게 봤을 때는 아직은 불씨는 남아있으나 현재 22일 남은 총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재명 대표는 더 이상 이게 당내에서 갈등의 요지로 비춰졌을 때 이번 총선에 좋지 않겠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다만 양문석 후보가 이게 본인이 억울한 게 아니잖아요. 본인의 발언이 당내 갈등을 초래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도 지지층이나 노무현 대통령을 좋아하는 분들은 굉장히 이거를 좋지 않게 봅니다. 이게 표심에 반영됐을 때는 과연 본인이 국민의 판단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판단이 본인의 판단이 아니라 민주당 전체 총선 판단에 악영향을 끼치면 어떨 것인가 라는 부분도 정말 민주당을 사랑한다면 다시 한번 생각할 부분도 있지 않을까. 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지금 본인이 살고 당한테 피해를 줄 것이냐, 당을 위해서 대승적인 결단을 할 것이냐, 본인한테 달려있다라는 말씀을 결국 하신 걸로 보입니다. 근데 지금 말씀처럼 당대표가 이 공천 계속 유지하겠다는 의지가 커 보이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공천을 계속 유지하기로 했으면 상황이 종료돼야 되지만 종료가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민주당 마지막 공천 리스크 양문석의 입입니다. 네. 계속 리스크라는 얘기가 계속 붙고 있어요. 양문석의 입 계속 리스크다. 왜? 여기를 보겠습니다.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구속된 다음 날 2020년 10월 23일 전당대회 이후 한동안 보이지 않던 민주당 내의 바퀴벌레들이 잊을만 하니까 다시 튀어나오고 라고 게재했다. 바퀴벌레를 직접 밝히진 않았지만 비명을 가리킨 것 같다. 지난해 9월 25일 이재명 대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하루 직전 날 민주당 일부 의원을 대해서 B는 그냥 치우면 되는데 날 희생해서 치우려고 지금 하는 거다라고 힐난했다. 더 붙여서 이 대표 전당대회 불출마 촉구 여론이 당내 불거졌던 2022년 6월 23일 양문석 후보 대선 패배의 이 직전 지방선거의 이 대선 패배의 직선 패배의 원인은 문재인 정부의 이낙연, 정세균, 김부겸 총리의 무능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우유부단함의 핵심 중에 핵심 아닌가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뭐 무능이라는 표현도 있고요. 근데 뭐 이건 뭐 평가할 수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뭐 바퀴벌레들, 또 제가 차마 읽진 않았습니다만 더 심한 표현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글쎄요, 이게 윤경호 의원님 전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만 논란이었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다른 얘기들이 다 줄줄이 사탕으로 지금 막 나오는 것 같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비판은 뭐 노무현 대통령도 재임 시절에 정치인에 대한 비판은 얼마든지 해도 좋다. 나를 향한 비판해도 좋다. 저도 뭐 그거 그냥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지금 앵커가 일일이 다 조목조목 얘기했던 저런 극단적인 표현들은 우리 국민 유권자들이 그리고 매체, 언론에서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 양극단의,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생각과 주의 주장이 좌파인지 우파인지 보수인지 진보인지 뭐 개혁인지 수구인지 이런 거 상관없이 양극단에 서서 상대방에게 뭔가 상처를 주는 그런 언행을 일삼은 사람들은 이번에 좀 후보로서 자격이 좀 부족한 거 아니야? 이런 문제 제기 아닐까. 아까 무소속으로 끝내 출마를 고집한 장해찬 후보도 저는 마찬가지 잣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의 결론은 결국 유권자들이 판단하세요라지만 네. 문제는 우리 소영주 부대변인이 잘 얘기하셨어요. 양문석이라는 저 정치인을 고집스럽게 왜 공천을 줬을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건 공관위에서 도덕성이라는 걸 검토한 소위원회에서 점수를 빵점 처리해서 올렸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아예 무시해버리고 양문석을 끝내 공천 내놓고 경선까지 시켜서 왜 그랬을까? 이재명의 경쟁자였던 전해철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러면 이게 시스템 공천이야? 라는 문제 제기하고 연결이 되는 거니까. 단순히 막말에 그 막말을 왜 덮으려고 했는지에 바로 이런 뭔가 불순한 의도가 있는 거 아니야. 그렇다면 민주당이 이번에 뭔가 변화를 도모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중도층들이 고개를 돌리는 현상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저는 양문석에 대한 비토는 극단으로 향하는 극단을 일삼았던 언행, 이런 극단의 언행을 일삼았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뭔가 이제는 좀 눈살을 찌푸리고 거부하는 유권자들의 마음이 있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지금 또 다른 막말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말씀 중에 도덕성 평가가 빵점을 맞지 않았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아마 이 얘기인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막말의 도덕성도 빵점, 양문석 공천 통과 논란입니다. 네. 지금 도덕성이 빵점이다. 이게 대체 무슨 얘기냐? 요건 홍익표 원내대표가 얘기를 했거든요. 직접 들어보고 오실까요? 제가 알기에는 공관위 내부에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고 도덕성 문제에 대해서 특히 외부위원들께서도 여러분이 거의 최하점을 주고 이 문제 사실은 경선 자격 주는 것에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한 분이 많이 계셨거든요. 아 그래요? 예. 예. 근데 그거를 그 공관위에서 논란 끝에 그냥 통과가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명백 공관위원장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외부위원들의 상당수가 도덕성에 빵점을 줬는데 그냥 넘어갔다. 이명백 공관위원장도 책임이 있다라고 홍익표 원내대표가 얘기를 했습니다. 더불어서 이 얘기도 나와요. 지금 공천 과정에 뭐가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양문석 면접 때 수박 발언 뭐가 문제냐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홍익표 공관위원장 책임이다. 여길 보겠습니다. 민주당 공관위에 따르면 양 후보는 면접 당시 수박, 지금 뭐 비명계를 비판할 때 쓰는 얘기인 거죠. 수박 발언을 지적받자 내가 동물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식물 얘기를 한 건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라고 반박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양문석 후보가 전해철 의원에 대해서 수박을 척결하러 갑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 당직 자격 정지인가요? 징역 3개월 징계를 받았었습니다. 그 수박 발언 때문에. 그런데 그 발언으로 징계를 받았는데 면접에는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라고 또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강전혜 변호사님. 네. 이거 뭐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공천 과정에서
징계받은 거에 대해 사실 인정하지 않는 발언일 수 있는 건데 이게 통과가 됐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양문석이라는 인물 자체는 잘 모르셨던 것 같아요. 전국적인 인지도가 있던 사람은 아닌데요. 지금 이게 왜 이렇게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가를 보면 양문석 후보가 본인이 발언한 잘못된 내용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저는 이것이 임종석 사태의 시즌2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양문석 후보의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도 했지만 통영에서 민주당의 지역위원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전해철 의원의 지역구에 공천 신청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수박깨버리겠다 이러한 이야기를 해서 여론이 좋지 않았고 당시에 민주당에서 당원권 정지 3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경선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게 되고 언론에선 이미 이 상황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공관위에다가 이런 사람에게 경선 기회 줘도 됩니까? 라고 했더니 큰 문제 없다라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밝혀진 것처럼 공관위에서 면접을 보는 과정에서도 태도의 논란들이 있었고 도덕성에 있어서의 문제도 있죠.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이번 공천 과정에서 5대 핵심 범죄라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혐오 발언입니다. 지금까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것 그리고 수박이라는 표현들 이런 것들 다 혐오 발언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이게 뭐 동물에 대한 것도 아니고 식물에 대한 것인데 뭐가 문제입니까? 라고 면접위원들 앞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이것들이 지금 비명계가 이번 공천 과정에서 비명 행사했다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어떠한 자극을 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친문계 인사들이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전해철 의원이 결국에는 공천에서 양문석 의원에게 탈락을 하게 됐는데요. 그 과정에서 하위 20%를 받았던 것이 밝혀지기도 했죠. 근데 하위 20% 왜 받았는지 모릅니다.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있어서 지금 민주당에서의 결과적으로는 계파 갈등이 다시 한번 불거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네, 지금 말씀 중에 박용진 의원 얘기도 지금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박용진 의원의 경우는 오늘 또 이제 경선 결과가 나오죠. 오후 6시 30분인가요? 네, 오늘 박용진 의원 전국 당원 70%, 강북을 권리당원 30%를 놓고 오늘 이 경선을 한 결과가 오늘 저녁에 나옵니다. 64.2%가 나와야 박용진 의원이 이길 수 있다라는 건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도 오늘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네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